경주에 나가 있습니다. 네, 정영희 아나운서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금제는 제11회 외설상 수상자로 결정된 향토 사학가이자 민속공예 연구가이신 윤경렬 선생님 자택에 와 있습니다. 자택은 경주시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진 인안동 남산 밑에 있는 아담한 마을로서 앞쪽에는 남천이 흐르는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자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외술상 수상 결정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청취자들에게 그 수상 소감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송구스럽습니다.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 외솔로 선생님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슬리님께서는 신라 문화의 발굴과 전수를 위해서 아주 평생을 바쳤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28년간이나 운영을 하고 계신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설립하게 된 어떤 동기랄까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경주를 찾게 된 것이 6.25 동란 전에, 그러니까 뭐 지금 한 30년 되겠습니다. 제가 경주를 찾게 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본 마음, 우리 민족의 아름다움을 발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총독부 교육을 받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참 암흑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경주 갈 것 같으면 우리 민족의 을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막연한 생각으로 경주에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와 보니까 내가 저 일제시대 총독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슬픈 민족이고 어두운 민족이라고 했는데 석굴암 부처님 얼굴을 보니까 참 밝고 그 무서운 사자들 얼굴들이 모두 미소를 짓고 아주 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밝은 흰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무언가 뜻이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경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금 이화대학 박물관의 관장님으로 계신 진홍섭 선생님이 경주 박물관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우리 민족이 지닌 본래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문의하는 동안에 아무튼 우리가 우리 문화재를 잘 보호하고 또 경주 찾는 사람들한테 문화재를 확실히 이해시키려면 남아인 먹은 사람들은 좋지 않다. 아직 머리에 때묻지 않는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이 문화재의 가치를 이해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돼가지고 그 당시 미술가 이 기섭씨 세 사람이 모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교실이 없어서 박물관 관장실 이제 공휴일날이면 관장님 책상이라든가 다 걷어내고 바깥으로 내놓고 긴 의자를 놓고 아이들을 가르친 다음에 또 긴 의자를 내놓고 제대로 관장님 책상이랑 의자랑 정도 내놓는 그런 방법으로 공휴일날마다 시작해서 3년 동안 계승했어요. 그 3년 동안 계승해 왔는데 학생들 어린이들 성의는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많이 모아오는지 좁은 관장실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1부, 2부, 3부까지 해드렸어요. 그러다가 신홍섭 관장님께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저 문화재 전시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은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일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돌기 때문에 교실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국민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산으로
들러 그 현장 답사했습니다. 가서 높이도 재고 넓이도 재고 하면서 그럭저럭 그게 3년이 지나갔는데 경주에 시립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 시립도서관이 생겨서 그때의 관장님이 김종준 선생님이셨는데요. 막 그런 일은 지금 시립도서관에 시청각실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합시다. 그래서 그 시청각실을 이용해 가지고 박물관 학교라는 이름을 바꿔서 경주 향토학교 라는 이름으로 쭉 계승해 오다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 지금 현 경주 박물관장 한병삼 선생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그 문화재 교육은 박물관에서 시키는 게 좋다. 어째서 그러냐면 그 실물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으니까 박물관에서 하자. 그래서 지금은 현 박물관 지하실 아주 그 멋진 교실 속에서 그 아이들하고 수업하게 된 것이 그 시작해서 지금 28년이 안 됩니다. 네, 사반세기 이상을 이 박물관 학교를 운영을 해오셨는데요. 이 학교를 졸업한 어린이들도 무척 많을 것 같은데요. 한 몇 명 정도 졸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 다니던 그 어린이들은 지금 자라서 중고등학교 선생님 뭐 대학으로 진출한 분들 그리고 더욱 조금 이제 그 보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그 박물관에 와서 그려도 보고 만들어도 보고 한 학생들이 지금 서울 가서 전부 인류 공예가가 되었습니다. 그 뭐 요새 저 천마총 그 금관 모조한 김인태 그 같은 사람들이 다 그 제일 1회 뭐 졸업생이라고 하면 뭐 졸업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상하지만은 뭐 제일 처음 그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로 계신 분들이 그 박물관 학교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뒷받침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18년 되던 해에 박물관 학교 뒷받침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한 달에 돈 100원씩 내가지고 그게 이제 모아서 그 다음부터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논아주고 그리고 또 그 뒷받침회 회원들한테도 그 논아주고 했는데 이 박물관 학교는 그 시작할 때 진홍섭 선생님하고 우리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돈은 절대 받지 않는다. 학교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자유로 들어오고 싫은 사람은 자유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존댓말을 씁시다. 그건 어째서 존댓말 얘기가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 더욱 이 경상도 지방에서는 존댓말 쓸 줄 몰라요. 그리고 국어는 글자는 가르치면서 말은 가르치지 않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이 아름다운 말을 이것도 키워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은 뭐 참 지켜오고 있습니다. 절대 돈 받은 일이 없고 절대 그 문호를 개방해서 누구 들어오고 마음대로 나가고 했고요. 그리고 그 존댓말 쓰는 거. 내 자체도 그 말 아름답게 할 줄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그 아름다운 말 골라서 그 쓰기로 노력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새 세대를 이루날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주 무척 보람 있는 일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무척 많은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는 바로 우리의 정신적인 뿌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문화재를 갖고 나가야 하는지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일제 시대부터 우리가 생각해온 것은 흔히 문화재라는 관광 자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화재를 이용해서 돈 벌까 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봤습니다. 그 나쁜 일이 아니죠. 하지만은 문화재는 관광 자원이 이기 이전에 정신적인
그 자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령 무혈왕릉 같은 걸 지금 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돈 받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한데 어떻게 돼서 그 조상이 누워 있는 무덤이 그것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아무튼 그 태종 무혈왕 김춘추라는 분이 어떠한 어려운 시대에 삼국 통일을 이룩해 했다는 그 위대한 배울점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존경해야 되겠다는 것이 더욱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무튼 관광자원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모든 문화재가 우리 뿌리다. 우리 뿌리다. 그 뿌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줄기가 크다. 그 줄기는 바로 나라입니다. 그 줄기가 아주 건강함으로써 거기에서 뻗어난 가지는 우리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지에서 싹이 트지요. 싹이 트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이 즐겁게 꽃피려면 그 가지가 건전해야 되고 줄기가 건전해야 되고, 그 줄기가 나라라 할 것 같으면 그 나라 국가는 역사라는 뿌리에 의해서 지탱하는 것이지, 뿌리 없는 역사라는 것은 그냥 모래벌이에 난 콩나물 하고 별로 다를 거 없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이 뿌리를 깎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뿌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을 줄 알아야 우리가 커나갈 수 있는데, 다만 옛 조상님들이 문화재는 관광자원이다. 그래서 부경식이고 돈 받는 것으로 끝난다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참으로 앞날을 위해서 암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석굴암. 석굴암이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훌륭하냐. 석굴암보다 얼마나 더 큰 부처가 중국에 수없이 있습니다. 석굴암 같은 그런 굴이 수천 개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갖고 뭘 자랑하느냐. 석굴암 부처님은 참 아버지처럼 엄격한 미움을 가졌으면서도 어머니처럼 아주 부드러운 자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많은 부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모두 아버지처럼 엄격한 거, 일본에 많은 부처님이 있어서도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부처님은 있어도 저렇게 엄격하고 저렇게 부드러운 그 성격을 한 몸에 지닌 부처님이란 참으로 동양 여러 나라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석굴암 부처님이 그렇게 엄격하시면서도 그렇게 자비로운가? 이것은 옛날 신라 화랑도들이 박물관에 가보면 임신서기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공부할 때에 3년은 힘을 길렀고 3년은 덕을 길렀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무술을 닦아서 힘을 길러서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에는 정령코 목숨을 바치고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만일에 우리 지키지 못했으면 천벌을 받겠습니다. 또 작년 신민년 7월 22일부터 우리가 크게 맹세한 바 있으니 시, 상서, 예전, 윤 등 여러 가지 학문을 닦아서 완전한 인격을 갖출 것을 맹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 화랑들이 3년은 힘을 길렀고 3년은 덕을 길렀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든 예술이 아주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엄격한 그런 마음질을 하나 지녔다.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 인격에 비할 때 얼마나 우리한테 결함이 많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타고 나가지고 다만 공부하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만 한다 할 같으면 조상님들한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 우리가 완전한 인격을 갖춰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조상님들한테서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은 그러한 까닭에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유물유적은 우리가 보존하고 또는 거기서 배워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아끼고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네, 그 문화재를 하나의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가 여기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하고 아껴야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선생님을 흔히들 경제 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요. 조금 실례되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더벅머리에다가 또 금전 고무신을 신고 다니시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겠습니까? 기인이라고 하는지 어쩐지 그건 나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옷이라는 것은 그 나라 기후 풍토에 가장 어울리는 옷이고 그 나라 옷이라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 얼굴 맵시에 가장 어울리는 옷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 옷을 입는데 그 사람을 기인이라고 하니까 난 좀 생각에 이제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신라 옷 이거는 신라 땅이니까 신라 옷을 입으면 작업하기가 참 편리합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에는 신라 옷을 입고 그다음 겨울에 두루매기에 검은 고무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입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수상 우리는 검은색이 아니고 흰색입니다. 백이민족이니까 그것은 하늘이 아주 맑고 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고 흰 고무신을 신다. 원래야 집세기를 가죽신이나 헝겊의 비단으로 만든 신을 신었겠지만은 지금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비웃는다고 이런 얘기 하죠. 고무가 인도에서 나왔는데 고무신 신고 하지만은 시대의 변천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작업복, 검은 작업복을 입고 아무데나 나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 잘 산다고 그래야 찬란한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인이라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풍속이라는 것은 일족일석에 된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오랜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기후 풍토 속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댕겨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단지 입어서 편하고 또 보아서 아름다운 우리의 옷을 입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척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술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서 또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